병원이라니 말도 안 돼. 무슨 일이야? 병원 검사 끝나고 나갈 게니. 뭐야 이거?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아파. 숨을 깊게 쉬어도 시원하지 않고 괜히 불안해지시나요? 왼쪽 어깨나 팔이 묘하게 저린 날이 늘었나요? 명치가 꽉 막힌 듯해서 소화제를 찾은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겁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신호만은 놓치지 않게, 가족처럼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일을 하시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흘려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그 문장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안내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을 오래 상담해 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파도 참는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티 내면 가족 걱정할까봐 참고, 병원 가면 번거로울까봐 참고, 괜히 호들갑 떠는 사람 될까봐 참습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심장 앞에서는 그 따뜻함이 가끔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은 무섭다고만 느끼시고 어떤 분은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저는 오늘 그 사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무섭기만 한 이야기도 아니고 가볍게 넘길 이야기도 아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돌려줍니다. 그 심장도 밥을 먹고 일합니다. 심장이 먹는 밥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입니다.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는 길이 막히면 심장은 밥을 못 먹는 상태가 됩니다. 배고픈 심장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심장은 우리 몸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만 오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작은 신호들이 먼저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이 탓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헷갈리게 오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대요. 그런데 가끔 답답해요. 왼쪽 팔이 이상해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71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약 잘 드셨고 혈압도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책을 하면 숨이 빨리 찼습니다. 예전에는 한 바퀴 거뜬했는데 요즘은 중간에 한 번 서고 싶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있으니 그렇지. 그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몸은 또 하나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왼쪽 어깨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김 어르신은 파스를 붙였습니다. 며칠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치가 꽉 막혔습니다. 김 어르신은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넘기셨습니다. 며칠 뒤 새벽 화장실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은 겁이 났습니다. 그날 가족이 빨리 알아채 주었고 병원에 가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답답함과 어깨 통증과 명치 불편함이 그저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내 이야기도 비슷한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아는 것입니다. 신호를 알면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가슴이 쿡 쑤시는 게 아니라
꽉 막히는 느낌입니다. 돌덩이가 올려진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숨을 깊게 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이 답답함이 갑자기 왔다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만히 있는데도 왔다면 더 중요합니다. 특히 10분 이상 계속된다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왼쪽 팔과 어깨입니다. 왼쪽 팔이 이유 없이 저립니다. 왼쪽 어깨가 묵직합니다. 팔이 빠질 것 같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담 걸렸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겼다면, 이전과 다르다면, 다른 증상과 같이 온다면 그때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턱과 목이 뻐근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턱이 뻐근합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피곤해서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와 함께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등이 아픈 분도 많습니다. 날개뼈 사이가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등 한가운데가 쑤신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이 갑자기 오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면 그때는 심장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명치가 불편한 경우는 특히 많습니다. 체한 것 같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심장 신호가 명치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늘 조심해서 여쭙습니다. 식은땀은 없으셨나요? 숨은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호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호가 2개 이상 겹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가슴 답답함과 식은땀이 같이 오면 위험합니다. 가슴 답답함과 숨 가쁨이 같이 오면 위험합니다. 팔 통증과 어지럼이 같이 오면 위험합니다. 명치 불편함과 식은땀이 같이 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내 몸 느낌이 달라졌다면 그건 체크할 이유가 됩니다. 그건 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무조건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슴 답답함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답답함과 함께 식은땀이 흐를 때입니다. 답답함과 함께 숨이 차오를 때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질 때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기운이 확 꺼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때는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119를 부르세요. 이건 겁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119 불렀다가 민망하면 어떡해?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불러서 괜찮았다면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괜히 불러서 괜찮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다음에는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 잠자는데 깨우기 싫어서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깨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미리 손을 잡아주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무섭고 나까지 불안해질까봐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심근경색은 아는 사람에게는 훨씬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대처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인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혈관은 길입니다. 피가 다니는 고속도로입니다. 젊을 때는 길이 넓고 매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길이 조금씩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흡연, 스트레스가 길 옆에 찌꺼기를 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이 꽉 막히면 차가 못 다니듯 피도 못 갑니다. 심장은 피를 못 받습니다. 그때 심장 근육이 힘을 잃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담배 안 피워서 괜찮다. 나는 술 안 마셔서 괜찮다. 이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한 가지 이유로만 막히지 않습니다. 나이, 순환, 호르몬 변화, 잠, 스트레스, 활동량,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건 약이나 수술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물론 필요한 분은 의사와 상의해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핵심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 습관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큰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관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리해서 뛰는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로, 말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걷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20분이면 더 좋습니다. 30분이면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걷기는 심장에 부담을 주기보다 심장을 훈련시키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짠맛을 줄이는 것입니다. 짠맛은 혈관을 조이게 합니다. 혈관이 조이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젓갈을 조금 줄이고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면 혈관이 훨씬 편해집니다. 갑자기 확 줄이기 어렵지요. 그럴 땐 한 숟갈만 줄이세요. 그 한 숟갈이 쌓이면 혈압이 달라지고 심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심장의 회복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흔들리고 심장이 긴장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그 자체가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을 가장 중요한 약으로 생각해 보세요. 늦은 카페인을 줄이고 잠들기 전 화면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심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짧게라도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 가슴이 답답할 때 어깨를 내려주는 습관, 하루에 한 번은 햇빛을 보는 습관. 이건 사치가 아니라 심장을 위한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더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마치 물이 잘 나온다고 수도관 점검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은 조용히 변합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혹은 오후에 몸이 굳기 쉬운 시간에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엔 12분,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멈추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증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는 국물은 절반만 드셔보세요. 반찬은 짠 것부터 줄이세요. 김치도 양을 줄이기 어렵다면 국물만 덜 묻혀도 됩니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주 12회로 줄여보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바꾸는 것이 오래갑니다. 잠은 취침 시간을 2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번만 해도 심장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다만 심장이나 콩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생각이 드시죠? 그 생각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무관심이 병을 키우고 관심이 병을 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이제 주의 대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드릴게요. 심장 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신 분, 협심증이 있다고 들으신 분,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 부정맥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있었던 분은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이 말은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또 80대 이상 고령자 분들은 증상이 더 애매하게 올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대신 기운이 확 빠지고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갑자기 시작된 변화라면 꼭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앞서 등장했던 김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더 따뜻하게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병원에 다녀온 뒤 처음엔 겁이 많으셨습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10분만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갑자기 줄이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조금 덜 드셨습니다. 밤에는 TV를 조금 일찍 끄고 잠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가슴 답답함이 줄었습니다. 숨도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 이 느낌이 사람을 살립니다.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밤에 잠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아침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바꿔도 심장은 한결 편해집니다. 조금만 바꿔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10분만 앉아 계세요. 가볍게 집 안을 걸어도 좋습니다. 배가 꽉 찬 상태에서 누우면 심장도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찬바람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하세요. 겨울 새벽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조여질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목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세요. 장갑과 목도리는 멋이 아니라 혈관 보호입니다. 화장실에서는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힘을 크게 주면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늘리고 물을 조금씩 드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 변비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목욕은 따뜻하게 하지만 너무 뜨겁게는 피하세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목욕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짧게 물 온도를 적당히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마음 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심근경색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불안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기준입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언제 119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 기준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그 상태가 10분 이상 계속되면 식은땀이나 숨가쁨이 같이 오면 어지럽고 힘이 확 빠지면 그때는 혼자 참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알리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119를 부르세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걷기, 짠맛 줄이기, 잠 챙기기, 스트레스 풀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심장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나는 건강검진 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모든 순간의 위험을 다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진과 함께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도 같이 가져야 합니다. 둘이 함께 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여러분,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몸이 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바꿔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금만 바꿔도 내일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심장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가 이제 더 잘 들어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빨리 알면 살 수 있는 병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치지 말고 기준을 알고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이면 살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살림하시고 가족 챙기느라 애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